첫사랑과의 운명 같은 재회, 그리고 인생 2막의 시작. 지금 함께 들어보시죠.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62세. 퇴직 증명서를 손에 쥐었을 때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 같았다. 평생을 다니던 회사는 더 이상 내 자리가 아니었고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집은 늘 조용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5년. 처음 1년은 매일같이 사진 앞에 앉아 눈물만 흘렸지만 시간이 흐르니 눈물 대신 공허함만 남았다. 아침마다 혼자 밥상을 차리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치우는 일이 반복되었다. 가끔 TV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가 집 안을 채우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허전함을 메워주지는 못했다. 주말이면 동네 게이트볼장에 나가 구경을 하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오래 머물지는 않았다. 활기차게 웃으며 공을 치는 사람들 틈에서 나는 늘 바깥 사람처럼 서 있기만 했다. 누군가 같이 하시죠 라고 말을 건네도 그저 고개만 숙이고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렇게 무기력한 하루하루가 이어졌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오후에 텅 빈 집에 앉아 책상 위 먼지만 쓸어내리고 있을 때였다. 전화벨이 울렸다. 요즘은 광고 전화 외에는 거의 걸려오는 일이 없었기에 순간 의아했다. 여보세요? 야, 성우냐?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나, 창수다. 기억 안 나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고향에서 중마고우처럼 지내던 친구 창수. 40년은 좋게 넘게 연락이 끊겼던 얼굴이었다. 창수냐? 와, 이게 얼마만이냐? 수화기 너머에서 창수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야, 내가 은퇴했다는 소식 듣고 혹시나 해서 연락해봤다. 마침 이번 주말에 동창 모임 있는데 내가 꼭 좀 나왔으면 좋겠다. 다들 내 얘기 얼마나 하는지 아냐? 갑작스러운 제안에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망설여졌다. 글쎄 내가 나가서 뭐 할 수 있겠냐. 뭐라도 해야지. 언제까지 혼자 집에만 처박혀 있을 거야. 이번에는 꼭 와라. 특히 이번엔 내가 꼭 봐야 할 사람도 나온다. 창수의 마지막 말은 의미심장하게 들렸다. 하지만 깊게 묻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내가 정말 나가도 될까? 가면 다들 반가워해 줄까? 머릿속에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다. 그러나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설렘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모임 장소는 고향 읍내의 작은 한정식집이었다. 차를 몰고 도착하니 이미 입구에서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수십 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주름이 깊어진 얼굴들. 하지만 그 웃음소리와 말투는 여전히 옛날 그 시절의 친구들이었다. 야, 성우 왔다. 누군가 소리치자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와, 진짜 내가 나오네. 이야, 성우 맞아? 하나도 안 변했다. 순식간에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다.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술잔이 오가며 옛날 얘기가 꼬리를 물었다. 학창시절 장난치던 이야기, 졸업식 날 울던 이야기, 그리고 서로의 첫 직장 이야기까지. 세월은 우리 몸에는 흔적을 남겼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18살에 머물러 있는 듯했다. 창수가 술잔을 내밀며 말했다. 야, 내가 내게 꼭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했지. 자, 저기 좀 봐라. 내 시선이 따라간 곳, 방 한쪽에 앉아있던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다. 머리는 단정히 묶여 있었고 세월의 흔적이 분명히 남아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선명하게 기억 속에 남아있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름을 불러보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은 이미 알아채고 있었다. 지연. 고등학교 시절 내 첫사랑. 졸업 후 연락이 끊기며 내 인생에서 영영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그녀가 지금 이 자리, 내 눈앞에 있었다. 그녀 역시 나를 알아본 듯 눈이 커졌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아주 미묘하게, 그러나 분명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번졌다. 모임이 무르익고 친구들이 한쪽에서 웃음소리를 터뜨리고 있을 때 나는 조심스레 그녀에게 다가갔다. 지연아?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성우 맞지? 마치 4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다. 어색한 웃음이 서로의 입가에 번졌다. 너 잘 지냈니? 그녀의 목소리는 세월을 담고 있었지만 여전히 내 가슴을 울렸다.
나는 목이 메어 대답했다. 그럭저럭 살아왔지. 너는? 그녀는 잠시 눈길을 피하며 말했다.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말들이 숨어 있었다. 말하지 못한 세월, 묻어둔 사연,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리움. 모임이 끝날 무렵 창수가 내 어깨를 치며 말했다. 어때? 놀랐지? 사실 이번에 지연이도 고향 내려왔다더라. 딱 내가 있을 때 오니까 이거 운명 아니겠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계속 그녀의 얼굴만 떠올랐다. 아내가 떠난 뒤 내 마음은 늘 닫혀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이상하게도 그 문틈 사이로 빛이 스며드는 듯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내 인생의 두 번째 시작일까? 모임이 끝나갈 무렵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비우기 시작했다. 술 기운에 얼굴이 붉어진 친구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다음에 또 보자는 인사를 남겼다. 나 역시 자리를 정리하려던 순간 창수가 슬쩍 내 귓가에 속삭였다. 야, 성호야. 지연이도 혼자래. 너도 혼자잖아. 그냥 잠깐 얘기라도 하고 가라. 나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내가 떠난 뒤 다른 여인과 단둘이 대화를 한다는 건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연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내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어쩐지 나를 끌어당겼다. 식당 근처에 있는 조용한 카페로 향했다. 늦은 밤이었음에도 불이 켜져 있었고 창가 자리는 우리 둘만의 공간처럼 비어 있었다. 지연이 먼저 말을 꺼냈다. 내 얼굴 참 오랜만이야. 처음엔 못 알아볼까 했는데 금방 알겠더라.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뭐 변한 게 있겠냐. 머리도 희끗희끗해졌고 몸도 전 같지 않고. 아니야. 눈빛은 그대로야. 성호, 넌 예전에도 늘 그런 눈빛이었어. 진지하고 조금은 슬퍼 보이고. 그녀의 말에 순간 가슴이 뛸 뻔했다. 40년 전에도 그녀는 내 마음을 그렇게 꿰뚫어 보곤 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연아,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니? 그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나 결혼했지. 남편은 몇 년 전에 먼저 떠났어. 아이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이제는 나 혼자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야. 혼자라는 게 참 길고도 쓸쓸하더라. 그녀는 내 말을 듣고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알 것 같아. 혼자라는 게 얼마나 버거운 건지.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 끊기고 자식들은 바쁘다 하고 결국 혼자 밥 먹고 혼자 웃는 날이 늘어나지. 그 순간 서로의 외로움이 묘하게 포개졌다. 마치 평행선을 달려온 두 인생이 지금 이 순간 교차하고 있는 듯했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용기를 냈다. 지연아, 사실 나는 늘 궁금했어. 왜 우리 졸업하고 나서 갑자기 내가 사라져버렸는지. 아무 말도 없이. 그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랬구나. 넌 몰랐구나. 뭘?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때 우리 집이 갑자기 망했어.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실패하셔서 졸지에 빚더미에 앉았지. 하루아침에 집을 정리하고 친척 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어. 정신이 없어서 너에게 연락할 겨를조차 없었어.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였구나. 나는 내가 나를 피한 줄 알았어. 나만 혼자 바보처럼 좋아했던 건가? 그렇게 생각했지.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도 널 좋아했어. 정말 많이. 근데 그 상황에서 내 앞에 당당히 설 수 없었어. 내 삶이 무너지고 있는데 너에게 손 내밀 용기가 없었어.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다. 40년간 품고 있던 의문이, 서운함이 한순간에 풀려나갔다. 우리가 멀어진 게 서로의 잘못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이 만든 비극이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얘기했다. 학창시절 장난치던 이야기, 함께 공부하던 도서관, 운동장에서 마주쳤던 순간들,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고 마치 세월이 거꾸로 흐르는 듯했다. 지연은 웃으며 말했다. 이상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우리가 여전히 20살인 것 같아.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렇게 쉽게 다시 이어질 줄은 몰랐어.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이 엄습했다. 이 감정이 과연 옳은 걸까? 아내를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흔들려도 되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외로운 세월 끝에 찾아온 따뜻한 손길을 뿌리칠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시간이 훌쩍 지나 카페가 문 닫을 시간이 되었다. 밖으로 나오니 밤 공기가 서늘하게 스며들었다. 오늘 고마웠어, 성호야.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나도 고마워. 내 얘기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우리는 서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번호를 교환했다. 가끔 연락해도 되지? 내 질문에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이제는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아. 그 순간 오래 닫혀있던 내 마음에 작은 불씨가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불빛들이 유난히 따뜻해 보였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마저도 달리 들렸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몰라. 아내를 향한 그리움은 여전히 내 안에 깊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이 죄책감일지 두 번째 기회일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의 만남이 내 삶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었다. 성호는 동창 모임이 끝난 이후에도 지연의 얼굴을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 없었다. 다음 날 그는 오랜만에 손질해 두었던 와이셔츠를 꺼내 입고 읍내 카페로 나갔다. 전화번호를 알게 된 덕분에 지연과 약속을 잡을 수 있었다. 여긴 많이 변했네. 지연은 카페 창가에 앉아 읍내거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게, 우리 학창시절에는 이 자리에 다방이 있었지. 시험 끝나면 몰래 들어가 커피 마시던. 둘은 그렇게 과거를 하나씩 꺼내며 웃었다. 세월의 주름은 분명 존재했지만 함께 있으면 순간만큼은 젊은 날로 돌아간 듯했다. 며칠 후에는 게이트볼장에도 함께 갔다. 성호는 늘 혼자 구경만 했지만 지연이 옆에 있으니 처음으로 스틱을 잡아보았다. 에이, 이거 어렵네. 처음엔 다 그래. 자, 내가 알려줄게. 그녀가 뒤에서 스틱 잡은 손을 덮자 성호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다. 은퇴 이후 느낄 수 없었던 생생한 설렘이 온몸을 감쌌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읍내 사람들의 입은 빠르고 동창들의 수군거림은 금세 번졌다. 성호랑 지연이가 요즘 자주 같이 다닌다더라. 어휴, 저 나이에 무슨 연애야. 성호도 부인 세상 떠난 지 얼마 안 됐잖아? 게이트볼장에서도 귓속말이 오갔다. 성호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지연은 점점 불편해했다. 괜히 내가 욕먹는 거 아냐? 난 괜찮은데. 성호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남들이 뭘 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우리잖아. 그렇지만 문제는 곧 가족에게까지 번졌다. 어느 날 성호의 아들 민재가 찾아왔다. 아버지, 무슨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민재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아버지가 요즘 어떤 분과 자주 만나신다고 들었습니다. 지연 아주머니라죠? 성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래, 맞다. 왜 그러냐? 민재의 얼굴에는 걱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몇 년 됐다고 벌써 다른 분을 만나시는 겁니까? 우리 가족이 뭐가 되겠어요? 그 말에 성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재야, 내 어머니는 내 마음속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아. 하지만 나는 지금 살아있잖니.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롭다. 지연이는 내게 큰 힘이 돼. 하지만 민재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버지답지 않습니다. 제발 그만두세요. 그날 밤 성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내의 영정사진이 눈에 밟혔다. 여보, 내가 잘못하는 걸까?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따스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며칠 뒤 지연은 창백한 얼굴로 성우에게 말했다. 성우야, 우리 당분간 좀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지연은 한참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사실 얼마 전부터 심장이 자꾸 이상했어. 검진을 받아봤는데 의사가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라. 아마 수술이 필요할지도 몰라. 성우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했다. 그런데 왜 이제 말했어? 같이 병원 가자.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너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내 아들도 반대하잖아. 나 때문에 내 가족이 흔들리는 거 원치 않아.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우리 그냥 좋은 추억으로 남자.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이야. 그날 이후 지연은 성우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성우는 매일 카페에 나갔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게이트 볼장에도 오지 않았다. 결국 성호는 지연의 집 앞까지 찾아갔다. 제발 문 열어. 지연아, 나 너 없이는 안 돼. 한참 뒤 문이 열리며 지연이 나왔다. 그녀는 더 수척해져 있었다. 성호야, 왜 이렇게까지 하니? 우린 이제 늦었어. 내 아들 생각해. 나도 병이 있어. 그냥 여기서 멈추자. 그 순간 성호의 가슴 속에서 울분이 터져 나왔다. 왜 내 마음을 내가 함부로 정해? 나는 아직 내 손을 놓을 준비가 안 됐어. 오히려 지금이 아니면 우리에겐 기회가 없어. 지연아, 나한테 살아갈 이유를 빼앗지 마. 지연의 눈가가 흔들렸다. 하지만 곧 고개를 숙였다. 성호야, 미안해. 난 널 사랑해. 하지만 이 사랑이 너한테 짐이 되는 게 싫어. 그 말은 칼날처럼 성호의 가슴을 찔렀다. 며칠 뒤 민재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민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지연 아주머니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왜 그분을 붙잡으려 하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가 평생 외롭게 사는 걸 바라진 않았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성호의 눈가가 젖었다. 민재야. 그날 성호는 결심했다. 지연의 병실로 찾아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지연아, 내가 아무리 도망치려 해도 난 끝까지 따라갈 거야. 내가 수술을 하든 치료를 받든 나는 옆에 있을 거다. 내가 내게 마지막 사랑이니까.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성호야, 이제야 알겠어. 우리가 늦게 다시 만난 게 아니라 딱 지금이어서 만난 거였구나.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세월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갔지만 동시에 마지막 기회를 선물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창밖을 바라봤다. 그 순간 늦은 나이의 사랑은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 수술실 불이 꺼지고 긴장된 시간이 흐른 뒤 의료진이 나왔다. 가족분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회복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큰 고비는 넘기셨습니다. 그 순간 성호는 무릎이 풀리듯 주저앉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병실 침대에 누운 지연은 산소 마스크를 낀 채 힘겹게 눈을 떴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성호야, 나 살아났네. 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없으면 나도 없다는 생각했어.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야. 며칠 후 병문안을 온 민재는 조심스레 말했다. 아버지 지연 아주머니께 잘해드리세요. 저도 이제는 응원하겠습니다. 성호는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정말 괜찮겠니?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웃는 걸 보니 알겠어요. 어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 순간 성호는 울컥했다. 아들의 인정은 그가 마음껏 지연을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지연은 병원에서 2달간 회복 과정을 거쳤다. 그동안 성호는 거의 매일 병실을 지켰다. 책을 읽어주고 음악을 틀어주고 창밖의 풍경을 함께 바라봤다. 어느 날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성호야, 내 덕분에 난 2번째 생명을 얻었어. 나한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번엔 너와 끝까지 함께할 거야. 성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린 이미 늦게 만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거야. 지연이 퇴원한 후 두 사람은 큰 결심을 했다. 성호의 오래된 고향집을 고쳐 둘만의 보금자리로 삼기로 한 것이다. 낡은 기와를 교체하고 마당에는 작은 꽃밭을 가꿨다. 성호는 게이트볼 장 대신 마당에서 꽃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고 지연은 아침마다 라디오를 켰다. 여보, 오늘은 읍내 장날이네. 같이 가자. 좋지. 튀김도 사 먹고 붕어빵도 먹자. 그들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작은 일상에 설레며 살았다. 하지만 성호와 지연은 단순히 둘만의 삶에 머물지 않았다. 그들은 읍내 경로당을 찾아가 게이트볼 동호회를 만들었다. 성호는 늘 말하곤 했다. 나이 들었다고 세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친구들과 함께 웃고 땀 흘리면 하루가 다르게 살아나요. 지연은 여성 회원들을 모아 합창단을 조직했다. 경로당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는 마을 어르신들의 마음을 밝게 비췄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둘이 서로를 붙잡았기 때문이지. 성호는 무대 뒤에서 지연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지연은 눈을 감고
그의 어깨에 기대었다. 봄날의 햇살이 마당을 가득 채운 어느 날, 성호와 지연은 나란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지연은 차분히 말했다. 성호야, 참 이상하지. 나 늙는 게 무섭지 않아. 이제는 하루하루가 선물 같거든. 성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린 이제부터 하루를 빌려 사는 게 아니라 하루를 축제처럼 살아야지. 둘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멀리서 게이트볼장에 파란 공이 구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새로운 인생 이막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